성인 경험 같은 경우는 좀 더 목적이 있는 행동,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뽑아내긴 당연히 성인 때 경험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내가 성인 때 하고 있는 경험에 좀 근간이 될 수 있는 이제 동기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리고 잘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경험에서 기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나의 선호 그리고 강점, 가치관을 찾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의 나를 탐색하고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이 패턴을 찾아가지고 매칭을 하면 훨씬 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단단한 정말 내가 나로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커리어 스튜디오의 테디입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일본 취업 자기분석 실전편 2편. 드디어 나만의 가치관 강점 찾기, 그리고 워크시트, 그리고 매칭 반복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오늘은 1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의 에피소드를 어떻게 뽑아내고 그리고 에피소드의 가치관과 강점을 어떻게 어필해서 나에게 적합한 업계와 직종을 찾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배운 것들 먼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우선 일본 기업이 원하는 대표적인 능력들에 대해 알아봤죠. 어찌됐건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조성, 결국 여러분이 일하는 태도입니다. 해가지고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팀과 함께 어떻게 잘했는지, 팀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어필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계별로도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IT 같은 경우는 조금 한국 기업과 좀 비슷한, 그나마 가까운 느낌이 있는데 물론 한국 기업처럼 접근하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일본 기업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도전 정신이나 좀 머리가 좋은 걸 어필해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커뮤니케이션 협력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IT 쪽도 사실은 혼자 일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자기가 1인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이야. 사실은 뭔가 누군가 협력을 해야 되고 뭐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수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수주를 받는 것과 사실은 관계를 트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결국은 뭐 모든 비즈니스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스 내성과 리더십이 조금 강조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있고 나서의 이야기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대 가치관과 16대 강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리스트 저 정리해 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저희 강의 말미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만의 키워드를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그랬지만 좀 많이들 처음에 좀 약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라고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 저도 자기 분석이랑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 취업 처음 할 때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여튼 그때도 자기 분석을 시키긴 했는데 그때는 20대 이후의 경험만을 가지고서 그냥 에피소드에 매칭할 수 있는 것들 좀 개략적으로만 추려서 그냥 거기에 억지로 매칭해가지고 어필하는 그리고 뭔가 그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식 자기 분석은 어린 시절부터 좀 파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경험이 잘 떠오르지 않는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허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인상 깊은 게 아닌 이상이야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편인데 물론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와 같이 좀 뭔가 기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허들은 이런 것까지 써도 되나라고 저도 그랬지만은 보통 본인의 경험을 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써도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뒤에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첫 번째 허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근데 다행히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일본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생활기록부가 나이스를 통해서 이미 열람이 다 될 수가 있어요. 해가지고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검색이 가능하신데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구글에 생활기록부 열람 정부24 이렇게만 검색해 보시더라도 여러분 바로 방법을 찾으실 수 있고요. 저도 뽑아봤는데 딱 진짜 1분이면 나오더라고요. 정부24 들어가서 뽑아보시면 바로 초등학교부터 이제 조회가 가능하시니까 거기에서의 활동 기록들 그리고 내가 어떤 과목을 잘했고 어디에서 상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우와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어릴 때 좀 잊고 있던 제가 잘했던 좋아했던 것들 좀 찾을 수 있었는데 여튼 생활기록부에 좀 정말 보물 같은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특히나 초등학교 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요거 확인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 찬스입니다. 특히나 어머님들이 조금 이게 강하신 것 같아요. 좀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어땠는지, 뭐 좋아했는지, 뭐를 좀 들고 다녔는지 이런 것들을 의외로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몇 분한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버지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지 모르는데 거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들은 보통 뭔가 이런 밑에서 같이 얘기할 사진, 영상 자료,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모든 가정통신문을 어머니가 모아두셨더라고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제 기록을 찾는 데는 어머님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이러한 것들도 좀 찾을 수 있다면, 이게 뭐 개인에 따라서 좀 이제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좀 차이가 클 수 있어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한번 여쭤보시면 의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일기장도 좋고, 그리고 예전에 뭐 문집이나 뭐 학교에서 발간하는 뭔가 이런 작품집 이런 것들도 간혹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정말 내가 그때 당시에 좋아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오목요카비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도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좀 이제 부모님들이 SNS 하신 분들, 이제 거의 2000년대생 넘어서의 부모님 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좀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그런 것들도 이제 있으실 거고, 페이스북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좀 기억을 살리는데, 그리고 잊혀져 있던 기록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나를 찾을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들은 야 이런 걸 써도 되나? 라고 이제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아마 초반에 이제 또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뭐 특출난 경험만 써야 된다, 나 1등 아닌데, 나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면접관들은 사실 어차피 여러분이 1등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포텐셜이 있는 그냥 우리 조직에 융화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조성이 좋은 인재를 뽑는 게 다입니다. 오히려 나다운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내가 완전히 내 것이라고 좀 체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말할 때 애초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면접관들 그거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운 경험이면 충분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8가지의 가치관과 16가지 강점에 맞는 나의 에피소드를 제대로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뭐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내 경험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면접관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고, 엔트리시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쓰는 게 아무래도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특출나지 않아도 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스러운 여러분만의 경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관성, 뭔가 여러 가지 화려하게 좀 꾸미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이제 지미해도 좋습니다. 저 예전에 에피소드 중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이 고도비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정말로 한 1, 2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누구보다 그 몸이 좋고 건강하다라는 거를 약간 자기관리 능력이나 주체성 이런 걸 엮어가지고 어필하는데 애정을 받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 그거 왜 거기다 써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핵심은 나다운 경험이고, 그리고 일관성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것들 뭐든 좋으니까 우선 브레인스토밍 할 때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적어보고 나서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포텐셜 채용이라는 거는 절대 1등을 뽑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한 번 더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왜 어린 시절부터냐라고 했을 때 앞서서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외부의 기대나 내가 이걸 했을 때 무슨 이득이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원을 가라, 뭐 경기대회를 참가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 외압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그 당시에는 정말로 내가 가진 순수한 가치관에 의거해서 행동을 옮겼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자발적인 거고 좋아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진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타고난 동기와 관심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일관된 패턴으로서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발현이 되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게 현실을 살아보면은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대학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취업을 하려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그 패턴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예전에 좋아했었어, 나 이거 예전에 잘했었는데 라고 하고 그거를 다시 생각해보면은 지금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가지고 이런 일관된 패턴을 만들기 위한 진짜 이제 전초 단계로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좀 탐색하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성인 경험 같은 경우는 좀 더 목적이 있는 행동,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뽑아내긴 당연히 성인 때 경험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내가 성인 때 하고 있는 경험에 좀 근간이 될 수 있는 이제 동기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리고 잘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경험에서 기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나의 선호 그리고 강점, 가치관을 찾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의 나를 탐색하고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이 패턴을 찾아가지고 매칭을 하면 훨씬 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단단한 정말 내가 나로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찾는다 라고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만의 키워드를 찾을 때 핵심, 이거는 뒤에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이 5가지에 준하는 에피소드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다운 거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내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사소해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먼저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추출하는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할 거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남성분들, 이제 여성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울 수 있긴 한데 군복무 경험이 이게 의외로 좀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군복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닌데 그 군대 안에서 에피소드들이 의외로 좀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일본스러운 기업일수록 보면은 약간 이제 일본엔 아무래도 이제 자위대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선 뭐 군복무를 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들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군대가 위계가 강한 조직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규율 속에서 1년 반이 됐건 2년이 됐건 병으로서 혹은 장교로서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조금 더 잘 먹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취업자분 중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정말로 군복무 때 필살기 몇 개 만들어가지고 취업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차피 혼자 할 수 있는 게 군대는 또 없잖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협조성이나 팀워크 이런 것들을 잘 어필했다라고 하는데, 이 군복무 경험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기분석 시트를 직접 제가 만들었고요. 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게 요거를 워크시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양식을 전달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요 강의 말미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분석 시트 양식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최대 5개, 중학교 때 5개, 고등학교 때 5개, 그리고 대학교 성인 때 들어서 5개 에피소드 쓸 수 있게 적어놨는데, 이 뒤에 보시면은 이제 에피소드, 이제 성취했거나 힘들었거나 좌절했거나 위기를 극복한 에피소드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더 쓰실 수 있게 해놨고, 요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께서 칸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뒤에서 예시를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키워드, 정말 브레인스토밍의 단계입니다. 핵심은 각 시기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자발적으로 했던 거, 좋아했던 거, 잘했던 거, 꾸준히 노력했던 거, 인상 깊었던 거에 대한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경험을 적는 건데, 그 키워드와 관련된 가장 주된 경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뭐 엔트리시 때 바로 쓸 건 아니니까 가볍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핵심일 수 있어요.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상황. 일본에서는 나제로 후카보리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A라는 이 경험에다가 그걸 왜 했어? 왜 했는지 나오면 또 왜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번 이렇게 후벼 파는, 이렇게 깊이 딥다이브 하는 느낌인 건데, 결국에는 이 내 실제로 근간에 있는 동기를 찾기 위해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 그러면 이제 좀 더 추가하셔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깊이 팔 필요가 있나? 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피소드로서는 당시에 성취했거나 힘들었거나 좌절했거나 위기를 극복한 구체적인 에피소드, 이 부분이 아마 엔트리 시트에서 본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제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릴 때의 경험은 사실은 이 부분에는 좀 이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이제 크면서 아무래도 성인 이후의 에피소드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의 경험에 대해서 요런 경험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이 경험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걸 생각했고 어떤 걸 배웠는지 이것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가치관의 키워드와 강점 키워드를 매칭해가지고, 그리고 이 키워드가 여러 개 쌓이겠죠. 이 쌓인 것들의 빈도나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중요도를 보면서 나랑 맞는 업계나 그리고 직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분석해? 라고 하는데, 또 이런 걸 준비해 놨습니다. 가치관 강점 매핑 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업계별로 쫙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해가지고 빨간 거는 가치관, 그리고 파란 거 같은 경우는 강점인데,
이 업계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가지고 여러분께서 활용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계도 그렇지만 직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매칭을 해놨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8대 핵심 가치관이랑 16대 이 강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의가 좀 모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도 약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를 해뒀고요. 그리고 키워드별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정리해뒀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링크 잘 받으셔가지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선은 키워드부터 적는 걸로 시작을 한다고 했죠. 좋아했던 거 아니면 잘했던 거 이런 것들의 키워드만 먼저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가 됐건 최소한 3개 정도씩은 조금 이제 적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이제 파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한 거 보면은 저 어릴 때 한국사 이제 시리즈 뭐 10권짜리 20권짜리를 그 한 학기 동안 읽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고조선부터 현대사까지 쭉 그렇게 읽는 걸 좋아했었고, 그리고 후엄이나 백일장 같은 경우도 자주 나갔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밑에 영어 말하기랑 해가지고 제 기억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 보면서 아 맞아, 나 그때 매년 나갔었지. 그리고 이 영어 말하기 같은 경우도 막 제가 아예 기억이 없다가 좀 찾아보면서 도움을 받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자료들을 꼭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일본어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일본어 독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걸 좀 늘려보기 위해서 말 좀 잘하고 싶어서 명탐정 코난을 1화부터 700화까지 정주행을 시작을 했었고요, 방학 때. 그리고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그랬는데 중3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겁도 없죠. 중학생 3명이서 일본 여행 갔는데 그걸 좀 승인해 주신 부모님들도 대단하지만 여튼 이런 것들도 있었다 라는 기억이 나가지고 적어봤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잠깐 보면은 그때 피파 온라인이 완전 처음 나왔을 때예요. 지금이야 이제 피파 온라인 워낙 유명해졌고 그렇긴 한데 그 당시에는 사실 위닝이 훨씬 더 메인이었고 정말 뭔가 조금 하니까 랭킹이 확확 올라와가지고 그 재미에 좀 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 일들을 제가 고1부터 고2 때 말까지 이제 고3 올라가기 전까지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시리즈로 100개 이상 본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일본어에 좀 샬라샬라에 좀 근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상당히 2학년 때만 해도 사실 서울권은커녕이고 지금 어디 갈지도 모르는 그 정도였는데 3학년 때 각 잡고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됐다. 이 정도의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에피소드들도 한번 기억에 나 적어봤고요. 대학교 때 와가지고 확실히 좀 에피소드가 다변화가 됩니다.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로 2년 동안 근무를 했고, 과학생의 신입생 이벤트 같은 경우를 2년 동안 이제 기획을 했었고요. 군대 시절에 그 안에 좀 뭐 저도 그렇게 막 평범한 사람은 아니긴 했는데 저보다 훨씬 별난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전대 비행단 안에 좀 더 작은 이런 부대가 있는데 이 전대 선우님들이랑 공군 안에서 이제 인트라넷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웹진을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제대에서는 영어 스터디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기만 했던 대학생활이라는 게 살짝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들을 키워드만 우선 적어보는 게 첫째입니다. 처음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아유 이런 거 적어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저 보세요. 일드 적죠. 피파라인 적죠. 그러니까 뭐가 됐건 본인의 경험은 뭐든 소중합니다. 그리고 버려서 마땅한 경험은 전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다 적어보고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그때 버리면 되니까 최대한 많은 이런 키워드를 좀 브레인스토밍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키워드와 관련된 경험 적기인데 이 만화책 앞서서 그냥 이 키워드 설명하면 조금씩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도서관에서 한 학기 동안 고조선에서 현대까지의 만화책을 완독을 했고요. 독후감이나 백일장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부터 거의 매년 나와가지고 상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워낙 시골에 살기도 했었지만서도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땐 글쓰기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 제일 좋아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또 영어 말하기도 이제 3학년 때부터였나? 여튼 해가지고 처음에 학교대회 나가다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군대회, 도대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6학년 때까지 꾸준히 나가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영어를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여튼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어 독학이나 코난 이런 것들은 그냥 키워드에서 이제 실제로 한 문장을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문장을 우선은 정리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뭐 시간제한이 없는 그런 과제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정리하고 그리고 또 뭔가 빠르게 적혀지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 먼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본방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자기분석 시트랑 일본 신졸 취업 가치관, 강점 매핑북 같은 경우는 정말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더보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신청해 주시면은 관련 자료 제 쪽에 송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툴도 중요하지만 이 툴만 가지고서는 사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쓰긴 했고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진짜 맞을까요? 라고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 좀 이러한 문의를 주변에서 좀 받고 해가지고 일본 취업 준비 상태랑 관련해가지고 컨설팅 받아보시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구글 폼을 통해가지고 최대 5분까지 이 무료 컨설팅을 좀 제공드릴 수 있는 폼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일본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이벤트 꼭 놓치지 말고 응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